자, 여러분들 실전 MSG 오늘 3단원 중복조합 그리고 4단원 이항정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중복조합이란 단원인데 이제 요 단원이 어려운 킬러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개념 방학 때 잘 잡아두고 그 다음에 학기 중 가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 책에는 어려운 내용까지 다 적어놓긴 했는데 좀 몇 개를 빼가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 받아들여 주시고 자, 따라가 봅시다. 중복조합이라는 거. 결국 큰 틀은 그거야. 우리가 고1 때 순열 배웠고 조합 배웠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올라와서 여러 가지 순열에서 3개 더 배웠지. 원순열 배웠고 중복순열 배웠고 같은 것 씻는 순열 배웠었음. 그 중에서 중복순열이랑 순열의 차이가 뭐였냐? 자, 복습 상황 해봅시다. NPR 요거의 한글로 뭔지 한번 채연이가 말해줘. 좋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다.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은 뭐가 다르냐? 뭐 당연히 중복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무엇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하고 R개를 뽑고 나열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복순열이었는데 중복순열은 사실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었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비밀번호를 몇 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0부터 9까지를 10개 만들 수 있으니까 10의 4승이다. 라고 편하게 하고 있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중복순열 자체는 개념이 쉬워. 그러니까 뭐만 좀 조심하자라고 했었던 거냐면 기호만 좀 잘 외우자.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나열하는 중복순열은 기호가 준구는 어떻게 되더라? 지난주에 배웠던 건 좀 제대로 복습을 하고 오시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서 계속 뒤처진다. 자, N-파이-R 이렇게 쓰면 됐었다. 개념 자체가 쉽기 때문에 기호라도 잘 외우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기호를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냥 실제로 그냥 3의 5승하고 바로 써버리면 되니까. 그치? 심지어 이 순열도 거의 안 쓸 수도 있어. 그냥 7, 6, 5, 뭐 5, 4, 3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열 쪽은 그렇게 기호, 내용은 쉽기 때문에 기호라도 잘 외우자. 그래도 이건 고1 때 쓰니까 이번에 새로 배우는 이거라도 좀 조심하자. 였던 거고. 자, NCR. 산하 NCR이 뭔지 한글로 말해줘. R개를 뽑는다로 끝나는 부분이었지. 그치? 당연히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건 자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를 문장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는데 순열 속에 있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까지가 그냥 NCR인 거고, 그지? 그 R명을 줄 세우는 건 당연히 R명 줄 세우는 거니까 무슨 팩이야? R팩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서 NPR은 일단 뽑고 그 다음에 그 새끼들 나열하면 됩니다.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라고 공부했었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이제 없는 네 번째만 채우면 그게 오늘 건데 바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것을 당연히 순열, 중복, 순열, 조합이니까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복 조합이다 라고 부를 건데 일단 기호는 뭐냐면 NHR이다 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 순열, 중복, 순열, 조합과 달리 NHR은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부터가 조금 낯설고 헷갈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가볼게. 3H4라는 게 한글로 뭔지 한번 경란이가 읽어볼까? 똑같이 N이랑 R 자리에 숫자만 대입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3, 4를 대입해보자고, 이 새끼야.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세 종류, 알파벳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총 4개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뭐 AAA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아니면 A, B, B, B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뽑기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B, B, A, B 이렇게 뽑는 거랑 A, B, B, B라고 뽑는 건 둘이 뭐 한 거야? 뽑기만 한 거니까 순서 없어. 같아 달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다르게 구분하지 않을 거고 그냥 세트 A가 1개고 B가 3개네요 라는 말로는 이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세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쭉 세보자. 인 상황이야. 근데 얘를 세는 방식 기본 개념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결국은 이렇게 4개를 뽑을 거란 말이지.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너네가 긴 책상이 있어. 긴 책상에 학생 3명이 쓰게끔 칸막이를 쳐줄 거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하냐? 양옆에 빼자. 양옆에는 어차피 뭐 텅텅 비었으니까. 학생들끼리만 잘 구분하게끔 하려면 칸막이 몇 개만 설치하면 돼. 몇 개? 2개 설치하면 되겠지. 뭐 여기 이렇게랑 이렇게 설치하면 3명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마인드대로 내가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한번 2개 설치해 볼게.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요렇게 설치된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을 어떤 거랑 대응을 시킬 거냐면 자, 칸막이보다 왼쪽에 있는 건 A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칸막이의 사이는 두 번째 알파벳이니까 B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칸막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C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4개 사이에 칸막이 2개를 이렇게 설치한 건 A 몇 개랑 1개랑 B 몇 개랑 1개랑 C 몇 개 2개 뽑은 거랑 똑같지 않냐라고 매칭 한번 시켜보자 이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떤지. 자, 이렇게 자리가 4개 있고 내가 칸막이를 요렇게 한번 설치해 볼게. 그러면 왼쪽 칸막이보다 왼쪽에 있는 게 A의 영역이니까 A 몇 개? A 1개. 그 다음에 이 칸막이 사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B를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다고 매칭을 시키자고. 그리고 C를 몇 개? 3개 뽑았다라고 매칭을 시키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건 어떨까? 이건 싹 다 뭐만 뽑은 거야? 이거 C만 뽑은 거랑 매칭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감이 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중복 조합을 세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가 느낌이 왔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뽑는 3H4라는 상황은 결국 4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4개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 종류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칸막이 2개를 끼워 넣자. 그러면 칸막이 2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뽑을지 하나씩을 다 매칭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 3H4라는 상황은 동그라미 4개랑 칸막이 몇 개를 칸막이 2개를 줄 세우는 상황이랑 똑같네. 이해되나? 이해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면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탕탕탕탕탕탕. 이거 어떻게 뽑은 거예요? 종현아? A, A, B, C라 뽑았다 이렇게 매치할 수 있겠지. 샥샥샥샥 쇽쇽. 채연아 이거 어떻게 뽑은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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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뽑았다 이런 식으로 매칭시킬 수 있겠다. 자, 정리해봅시다. 결국 3H4라는 상황은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다라는 게 느낌이 올 거고. 그러면 야, 동그라미 4개, 똑같은 거 4개, 똑같은 거 2개 줄 세운다 하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거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본질적으로 뭐랑 똑같다고 했니? 조합이랑 똑같다고 했지. 맞냐? 결국 동그라미 4개랑 칸막이 2개니까 빈자리가 총 몇 개 있다 생각하고 총 6개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몇 자리를 골라주면 돼? 4자리를 골라주면 되겠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칸막이가 들어갈 몇 자리 골라도 2자리도 골라도 똑같겠지. 이거랑 이게 똑같은 건 뭐 당연히 고1 때부터 했던 거니까 알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3H4라는 상황은 조합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네. 우리 방금 6 컨비네이션 4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 왜 여기가 6인 거지? 알게 뽑겠습니다 라는 게 동그라미 4개고 서로 다른 세 종류니까 3개로 구분 지으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서 2개 필요해서 즉 4에다가 3에서 1 뺀 2를 더해준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이라는 거의 출처는 바로 뭐였냐면 3이랑 4를 더해주고 못 뺀 거 1 뺀 거 컨비네이션 4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냐? 자, 알파벳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NHR이라고 하는 건 뭔가 컨비네이션으로 바뀔 건데 요게 이 둘을 더한 다음에 뭐 해주고 1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R을 쓰면 된다.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기본 공식이고 이 기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 자체가 뭐였는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물론 무지성으로 이것만 외워도 쉬운 문제까지는 풀어요. 근데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이 공식 유도 과정 또한 어려운 문제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좀 알아둬야 돼. 왜 이렇게 되는데요를 설명 못하면 조금 쪽팔리다. 확통로로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익숙해질 겸 연습을 해볼게. 결국 이 중복조합도 앞으로 되게 자주 나와서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뭐 6C는 15, 5C는 10처럼 외우는 것처럼 중복조합도 여러 개 연습할 거거든. 몇 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지송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글로 읽어줘. 그냥 여기다가 숫자 대입해서 읽으란 뜻이야. 익숙해지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는 이 공식 그대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얘는 경란한 컨비네이션 뭐가 돼요? 6C5. 당연히 계산할 때 60 뭘로 바꾸면 편하고 1로 바꾸면 편하기가 얼마다? 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3H3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얘는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시윤아? 아, 시윤이 여기 없구나. 윤서야. 자, 그러면 얘는 몇 C 몇이 될까? 5C3. 그럼 5C3은 뭐 머릿속으로 5C로 바꿔도 돼. 뭐 이것 자체도 별로 어렵지 않아. 얼마야? 1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준구나 4H의 5.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읽어보세요. 저 잘 거면 집에 가시고. 개새끼야, 뒤지고 싶니? 경우의 수. 자, 그럼 몇 시 몇이 될까? 8C5. 그래서 얘는 8C3이 계산 편할 거고. 종현아 이거 외우고 있니? 얼마니? 예. 56.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한번 해볼까? 4H8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연아 이거 한글로 읽어보세요. 다시 서로 다른 쭉 문장으로 읽으세요. 4개 중복을 허벌하기 이런 한글말은 없죠. 똑바로 한 문장 읽으시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합하여 알개를 뽑는 문장을 읽으라고 이 개새끼야. 빨리 읽어봐. 아니 니랑 내 차이를 모르겠어. 조사를 끊지 말고 풀 센텐스로 읽으라고. 줄여도 되는 건 나 정도 돼야 줄여도 되는 거고 얘는 처음이니까 똑바로 읽어볼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허락하여가 국어적으로 맞냐고 이 미친 새끼야. 일본 사람한테 국어 배우고 싶니?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이거 중에서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똑바로 해보세요. 아 국어 가르쳐야 되는데 빨리 해봐. 쭉 끝까지 이어서 하라고 이씨. 빨리 승현쌤한테 너 반품하기 전에 빨리 말해. 아니 이 새끼 저 새끼 병신 아니야. 그냥 써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8개를 택하는 방법. 해보세요 다시. 라스트 기회입니다. 똑바로 말 못하면 내 쫓겨 그냥 국어 수업이나 들으러 가러 갈 거예요. 해보세요. 아니 네가 방금 한 말이랑 내가 한 문장이랑 똑같다고 느껴지니? 진짜 지금 패급짓 하지 마시고 진짜. 자 종현아 읽어주세요. 자 그럼 이건 몇 시 몇 시 하는 거냐? 자 준구나 11, 18 계산 어렵다. 11시 뭐로 바꿀까? 자 그러면 뭐 이거는 필요하다면 계산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또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너네 이거를 보면 이걸로 바꾸는 건 당연히 쉽지. 이걸 못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문제의 상황을 읽고 아 문장이 블라블라블라 있네. 그게 3H3이구나 4H어구나 라고 해석하는 이 부분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로 계속 시키는겨. 오케이? 자 게다가 또 중요한 거. 야 얘들아 컨비네이션에서 4C5 있니? 없지. 순열에서 5P6 있니? 없어요. 자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에서는 무조건 N쪽이 더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읽을 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 처럼 둘 다 개로 읽어도 어련히 큰 게 앞이겠지 씨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복조합은 보시다시피 뒤에가 더 큰 것도 괜찮고 내가 예시를 뒤에가 큰 것밖에 안 했지만요. 당연히 이런 것도 될 겁니다. 자 5H3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 뽑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당연히 똑같이 7 컨비네이션 3을 해주면 돼. 즉 뒤에가 큰 것도 괜찮고 앞에도 큰 것도 괜찮기 때문에 둘 다 N개, R개로 읽으면 3개 중에서 4개 뽑으니까 3H4야 4H3이야를 매우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조합 때 미리 말했었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하지 말자고.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뭐라고 읽자?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내가. 서로 다른 N 뭐에서? 종류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말로 구분을 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4H5인지 5H4인지를 안 헷갈려요. 이해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중복조 한글로 읽어주세요라고 하면 서로 다른 N 종류 중에서 R개를 뽑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걸 쓰고 여기까지 쓰면 답 구하는 건 이거 못 푸는 새끼는 없으니까요. 되셨습니까? 자 방금 말한 종류라는 말이 중요해지는 가장 첫 번째 상황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함수의 개수라는 게 있었지. 자 리마인드부터 좀 해볼게.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x가 x의 1부터 x의 a까지 있다고 하고 y라는 집합이 y의 1부터 y의 b까지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냐? a의 b승, b의 a승. 중근이 뭐 같아? B의 A승 같아. 종현이는?
B의 A승 같아. 채연이는 A의 B승. 고집을 꺾지 않는군요. 내가 기회를 2번이나 드렸는데. 이건 B의 A승이 맞겠죠? 자, 왜? 얘네들 보고 너 어디로 쏘고 싶어 했을 때 선택지가 몇 개야? B개. 얘도 B개니까 이제 B의 A승이었겠지. 자, 이게 요 네 새끼 중에 뭐인겨? 중복순열이란 말이야. 이거 B 파이 A야, A 파이 B야? 이게 어렵다니까, 그지? 얘는 B 파이 A가 맞아요. 얘도 한글로 할 때 종류로 해두면 안 헷갈릴 거야. 자, 얘가 몇 종류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B 종류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B 종류 중에서 이렇게 총 몇 번을 고르는 거예요? A번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B 종류 중에서 중복 허락하에 A개를 줄 세운다. 이렇게 종류가 좀 편하다고.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1대1 함수. 자, 일단 1대1 함수는 앞으로 굳이 확통에서는 5글자 1대1 함수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알아둬야 되겠지. xi와 xj가 다를 때 f의 x의 i와 f의 x의 j는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다른 x값이면 y값도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x값이 같은 걸 찍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겠지. 자, 이게 1대1 함수. 자, 그럼 얘는 몇 가지요? 굳이 기호를 안 쓰게도 안 헷갈릴 수 있어. 그치? 야, 너 몇 개 고를래? B개요. 너 몇 개 고를래? 하나 이미 뺏겼으니까 B 빼기 1개요. 너는 B 빼기 2개, 3개, 4개요. 뭐 이렇게 가겠지. 근데 굳이 기호로 써보자고. 뭐겠냐? B 종류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그게 앞에 와야 된다고. B, P, A 일 거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증가 또는 감소함수. 자, 얘는 표현이 이렇게 될 겁니다.xi보다 xj가 더 크면 f의 x의 i가 f의 x의 j보다 더 작습니다. 이 방향이 증가야 감소야 이거? 큰 건 어떠니 커졌습니다. 이건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아가리 방향이 반대면 감소함수겠지. 아무튼 증가 또는 감소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무엇이 정해져 있는 거니? 순서가 정해져 있지. 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B개 중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는데 A개를 뽑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X의 I보다 X의 J가 더 클 때 F의 X의 I보단 F의 X의 J가 더 크거나 같다. 3번과의 차이가 뭔지 알겠나? 얜 크다고 같다야. 그치? 자, 대충 또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하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될 거야. 뽑기만 하면 되긴 할 거야. 근데 같아도 된대 안 된대? 된대. 이게 바로 뭐를 허락한다는 뜻이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수의 개수 같은 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무슨 조합으로 해달라. 중복조합 하세요라는 워딩이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 그러면 얘는 몇 H 몇인겨? B 종류 중에서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B, H, A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역이 A, B, C 공역이 1, 2, 3, 4, 5야. 그런데 얘를 만족시켜주세요 가 나왔다고 치자. 너네가 헷갈리는 게 이게 3H, 5H, 5H, 3H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류라는 말로 하자고. 고르는 주체는 얘네들이야. 근데 어디서 골라? 여기서 골라요. 몇 종류에서? 5종류에서 고른다 이거야. 그리고 몇 개를 골라줘야 돼?
3개를 골라줘야 돼. 자, 보기 편하게 대충 여기도 숫자로 해볼게. 여기도 뭐 1, 2, 3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1, 5 이렇게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 워딩 만족시키려면 얘는 누구 써야 되고 1, 얘는 1, 얘가 5인 거고 뭐 만약에 뭐 3, 4, 4 이렇게 뽑았으면 얘는 3을 얘네는 4를 찍으세요 뭐 이런 뜻인 거겠지. 자, 그러니 이거는 3H5가 아니라 몇 H3이다? 5H3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뭐 조합까지 해보자. 이거 몇 시 몇 시 되는 거야? 7시 3 되는 거니까 암산하시면 35개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됐어요? 오케이. 아주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n 종류에서 알게를 뽑아. 그게 바로 중복조합이고 함수의 표현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3페이지였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문제에 자주 나오는 형태이고 지금부터가 중복조합의 문제 풀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배운 중복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냐면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일단 질문, 부정방정식이 뭐였지? 준구나? 고1 때 배우던데. 지송, 부정방정식이 뭐요? 오 마이 갓. 자, 일단 부정방정식이란 뭐였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서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봐봐. 야, 고1 때 이런 걸 봤어. 야, x 플러스 y는 5다 해 몇 개야? 그렇지, 존나게 많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런 조건이 붙으면 좀 셀 수 있었던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뭐 1,4부터 4,1까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 이런 게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방금 배운 중복조합을 부정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 한번 해볼게. 봐봐. 야, 이거 봐봐. 3H4. 다시 한번 한글 해볼게. 이거 어떤 상황이지? 채연아, 한글로 읽어봐. 뭐 중복 허락하여.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합시다. A랑 B랑 C 중에서 중복 오케이 해서 4개를 뽑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오케이? 그럼 아까 뭐 칸막이 같은 거 했었으니까 기억이 나겠지만 당연히 뭐 이렇게 뽑힐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냐? 뭐 하나만 더 쓸까? 뭐 A, C, C, C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자,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너무 당연한 말이 A 몇 번 뽑혔어? 빵개, 4개요. B는, C는 빵개요. 그래서 A가 뽑힌 횟수랑 B가 뽑힌 횟수랑 C가 뽑힌 횟수가요. 4개 빵개입니다. 라는 순서쌍을 한번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는 순서쌍 뭐란 뜻이요? 1, 1, 2 란 뜻이겠지. 얘는 1, 0, 3 이런 뜻이겠지. 맞냐? 자, 그러면 A가 뽑힌 횟수랑 B가 뽑힌 횟수랑 C가 뽑힌 횟수는 당연히 합하면 얼마야? 합치면 당연히 4개 뽑았으니까 4번이겠지. 즉,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A가 X번 뽑혔어요. 또는 뭐 X개라고 해도 괜찮고. B가 Y번 또는 Y개 뽑혔어요. 그 다음에 C가 Z번 뽑혔습니다. 뽑힌 것들의 합이 얼마야 총? 이런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겠지. 이해되시나? 오케이? 이제 번은 지울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방금 말했던 예시처럼 야, x 플러스 y는 5해 몇 개라고? 존나 많다고. 근데 만약에 뭐 자연수 이렇게 붙으면 좀 줄어들겠지.
이제 셀 수가 있겠지. 보시다시피 보세요. x, y, z가 모든 실수가 다 되나요? 이 시츄에이션에서? 당연히 아니지. 정수 다 되나요? 아니지. 마이너스 1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정수에서 음의 정수랑 양의 정수랑 0 이렇게 새기는 거 알지? 그러면 음의 정수만 빼면 뭐 이상의 정수라고 하면 될까?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니면 확통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x랑 y랑 z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0 이상의 정수랑 같은 말이에요. 됐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3H4라는 상황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 단 x, y, z는 음하정이라는 부정방정식의 해와 똑같다는 게 매칭이 되나? 이해돼? 이제 이게 아주 문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하나 해보고 합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다. 단 x랑 y랑 z는 음이 아닌 정수. 음하정이라고 줄였을 거고 결국은 뭐부터 돼야 된다는 뜻이야?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왜냐면 0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까지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이걸 보자마자 얘는 중복적으로 풀 수 있겠다. 결국 x가 뽑힌 횟수랑 y가 뽑힌 횟수랑 z가 뽑힌 횟수가 5개라는 뜻은 몇 종류 중에서 5번 뽑은 거야? 3종류 중에서 뽑은 거네. 그러니까 몇 H 몇이겠구만. 3H5. 니까 종류가 몇이 몇? 7C5. 니까 얘는 7C2로 바꿔주시면 21가지겠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이게 아주 기본형이야. 그럼 얘를 천천히 조금씩 어렵게 만들어 갈 텐데 어렵게 만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음하정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부정방정식을 보고 이거 바로 3H4네 라고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왜냐면 뽑으니까 안 뽑을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조건에 조금씩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그게 중복조합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어떤 방식으로 좀 어렵게 만들어가는 건지를 총 4종류를 보여드릴 거고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문제마다 이 유형이니까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저러니까 저래야 되겠다. 다 알아야 돼. 자, 가장 1번. 되게 쉽습니다. 1번. 뭐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하한 조건 이렇게 부를 겁니다. 밑에 쪽에 한계가 있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인데 A가 1 이상이고 B랑 C는 음아정이야. 음아정은 이렇게 줄여 쓰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걸 그냥 3H7로 하고 싶으려면 모든 게 다 뭐여야 돼? 음하정이어야 돼. 근데 이 새끼 음하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예요. 자, 대처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A-의 1이라는 걸 잠깐만 x로 한번 치환해봐. 그럼 당연히 부등식 호이트 하고 넘어가면 x는 뭐 이상이 돼요? 0 이상이 되지. 그러면 결국 a를 x 플러스 1이라고 바꾸고 bc는 그대로 냅두면 는 7 이렇게 될 거고 그 말은 결국은 x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가 되면서 6이 되고 x도 0 이상, 즉 음하정, bc는 원래 음하정이니까 모두 다 뭐가 됐어? 음하정이 됐지. 이제 요거를 확인해야만 우리가 h를 쓸 수 있다고. 몇 h 몇? 3h6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뭐뭐 이상이란 조건이 있으면 a-1로 넘긴 걸 확인하고 개로 바꿔주면 해결이 된다. 어려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3H4라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자. A, B, C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뽑을 수 있다. 이거를 너네가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생각해봐. 저기 명일동 이마트가 있어요. 너네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A라는 과일, B라는 과일, C라는 과일 그냥 뭐 사오든 상관없으니까 4개만 사와라고 엄마한테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오늘은 A가 땡기면 A 4개 담을 수도 있고 C 4개 담을 수도 있고 AA, BC 담을 수도 있겠지. 네가 고민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바로 3H4야. 오케이? 엄마가 심부름 시켰을 때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3H 아닌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해석해보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엄마가 너네 보고 이마트 가서 A 과일, B 과일, C 과일 총 몇 개 사오래? 총 몇 개 사오래? 7개 사오래.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런 거야? 엄마가 오늘은 A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꼭 몇 개는 사오세요. 하나는 사오세요지.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그 말을 듣고 이마트에 딱 들어가서 지하1층 신선 코너로 딱 갔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일단 A 하나 담아 놓고 그럼 이제 엄마 미션 컴플리트 했고 이제 내가 뭐 먹고 싶을지 고민하면 되지. 그럼 엄마 심부름 하고 나면 총 7개 사는데 이미 하나는 담았으니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3H 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막 A 빼기 1로 치환해가지고 지랄하는 것도 훨씬 편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멋진 말로 하한 조건이라고 하고 좀 편한 말로 심부름이라고 나는 종종 부를 거예요. 엄마 심부름 꼭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 심부름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 예시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까? 얘는 3H의 6이었던 거고 이건 진짜 제일 기본 유형이라 누구든 다 해. 얘를 이런 거 해볼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15야. 근데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3 이상, 그 다음에 오메가는 4 이상이다. 이런 걸 보자. 그러다 암산하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한다는 거 보여줄게. 자, X라는 과일을 1개 사오래. 1개 이상은 사오래. 그럼 일단 담아. 그러고 나서 네가 고민할 수 있는 걸 X'계라고 하자. 이미 바구니에 엄마 심부름이 하나 넣어놨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몇 개 먹을지를 고민하는 게 X'계야. 마찬가지로 Y도 일단 엄마 심부름은 2개 담아놓고 그 다음에 먹을까 말까. Z도 추가로 먹을까 말까. W도 먹을까 말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총 원래 15살 살 수 있었는데 엄마 심부름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4개 넣다 보니까 벌써 주머니에 몇 개 찼어? 10개 찼지? 그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남았어? 밖에 안 남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3글자로 뭐란 뜻이야? 음이 아닌 정수란 뜻이지.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런 부정방정식 썼을 때 이것만 쓰면 절대 안 돼. 오히려 이 뒤에 한 글이 더 중요해. 음화정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음화정이 아니면 그 다음 줄에서 음화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음화정이니까 개꿀 몇 H면 4H5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로 음화정이 아닌 조건을 음화정으로 바꾸는 첫 번째 상황 이상 조건이었습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알면 좀 새로운 짓을 해볼 수가 있어. 우리 이웃하지 않는 조건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거든? 아까 중근이가 대답해 줬었나? 이웃하지 않는다 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근이가 대답해 볼래? 뭘 나열해? 주어가 없는데 뭘 나열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부터 해야 되냐 종현아? 이웃해도 되는 애들끼리 먼저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야?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세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지. 근데 중복조합을 공부했으니까 저 조건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화이트 바둑돌 5개. 그 다음 블랙 바둑알 7개가 있어. 바둑알이니까 지들끼리 구분은 안 될 거야. 걔네들을 줄 세울 건데 화이트끼리는 이웃하지 말라 라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사실 이거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전통적인 방법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고1 때 배웠던 풀이. 야, 화이트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누구부터 줄 세우면 돼? 블랙. 근데 지금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검은 돌이니까 블랙이 이렇게 7개 있을 때 뭐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는 게 있니 없니? 없지. 그냥 7개 놓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넣을 거야. 야, 7개니까 시헌아 사이사이 공간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겠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새끼들이 인간이었으면 너 어디 갈래? 8, 7, 6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8개 중에 몇 개를 골라만 주면 돼? 5개를 골라만 주면 되겠지.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8 컨비네이션 5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풀려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이웃하면 안 되는 조건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거예요. 아까랑 반대지. 전통적인 방법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줄 세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웃하면 안 되는 새끼들을 먼저 줄 세워볼게. 자, 화이트래. 화이트 5개 줄 세워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블랙 7개가 들어갈 거야. 근데 뭐 사이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공간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겠지. 근데 잘 봐봐. 내가 이 영역에 블랙이 A개 있다고 치자. 여기에는 B개, 여기에는 C개, 여기에는 D개, 여기에는 E개, 여기에는 F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블랙은 총 7개이기 때문에 여기 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갔겠지? 총 몇 개 들어가 있다 이거야? 7개 들어있겠지? 근데 화이트끼리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블랙이 반드시 하나는 필요할 거거든. 자, A에 블랙 꼭 있어야 돼요. 얘는 바깥이라 그럴 필요 없어. 근데 B는 있어야 화이트끼리가 끊겨. 여기도 마찬가지야. 즉 누구누구가 1 이상이냐? B, C, D, E가 1 이상이지. 바로 부정방정식인데 심부름 조건이 생긴 거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총 6개의 과일을 고민할 거고 7개 살 수 있대. 근데 어머니가 이거 하나씩은 사오래. 사왔다 쳐. 그럼 내 재량은 몇 개밖에 없어 이제? 3개밖에 없지. 6종류 3개니까 몇 H 몇? 6종류 중에서 3개 뽑는 거지. 이거 조합으로 바꿔볼까? 시연아 몇 시 몇? 이런 데서 템포가 끊기면 수업이 힘들어져요. 8시 3 이렇게 되면서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물론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당연히 고1이랑 중복조합이랑 뭐가 편해? 이게 편해.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방금 배운 하한 조건, 심부름 조건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 겁니다. 자, 2번 홀수 짝수 조건.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야. 예를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인데 x랑 뭐 x는 짝수, y랑 z는 홀수. 뭐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조건이 주어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잠깐 상식. 우리 보통 수열 같은 단원에서 홀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2n하고 뭐지? 빼기 1이지. 야, 근데 빼기 3이어도 어차피 홀수인데 왜 굳이 빼기 1로 하는 거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을까? 그렇지. 직관과 일치하기 위하여. 뭔 말이냐? 요렇게 해줘야 내가 n에 1 넣었을 때 첫 번째 홀수 나와주고 3 넣었을 때 세 번째 홀수 나와주고 10 넣었을 때 10번째 홀수가 나와주니까 매칭이 쉽다 이거지. 이렇게도 틀린 건 아니긴 한데 그게 편하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짝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2n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왜? 첫 번째 짝수가 2니까요. 자, 그러나 지금 이 부정방정식에서는 시작이 뭐지? h로 바꿀 수 있는 시작. 무슨 조건을 확인해야 돼? 음하정을 확인해야 되고 음하정을 제로부터 시작할 거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홀수를 2n 플러스 1이다라고 두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 n에 뭐부터 넣으면 첫 번째 홀수 나오니까. 0부터 넣으면 1부터 나와주니까. 이해돼? 마찬가지로 짝수도 2n 플러스 얼마라고 해야 2라고 해야 0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서 편해요. 오케이? 이해되시나?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 저 예시를 바로 풀어버립시다. 야, x가 짝수란다. 그러니까 내가 x를 뭐라고 한번 더 볼 거냐면 2a 플러스 2라고 한번 더 볼게. 그 다음 y랑 z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y는 2b 플러스 1, z는 2c 플러스 1이다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암산해봐. 일단 2 더하기 1 더하기는 4고 4마가 넘어가니까 우변 6이지. 근데 2a, 2b, 2c거든. 반띵까지 한번 해볼래? 암산 되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냐? 3 암산 되나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봐. a에 0 넣을 수 있습니까? 예. 0 넣을 수 있습니까? 예. 0 넣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드디어 뭐가 완성됐고 정이 완성됐고 몇 시몇 하면 돼? 몇 H몇 하면 돼? 3H 3 하면 되겠지. 연습경 몇 시몇? 5C 3 이퀄 얼마? 2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것이 좋다야.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실수 이렇게 안 하면 좆되나요? 아니야. 봐봐. 어떻게 흘러 보여줄게. 저렇게 되는 거 모르고 그냥 x 2a라고 했어. 뭐 짝수래매. y 홀수래. 2b 빼기 1이지 뭐. 정석적으로 수원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고 쳐봐. 해봐잉.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암산 가능하냐? a 플러스 b 플러스 뭐 되는지 혹시 가능해요? 암산? 얘네들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넘기고 반띵 했으니까 얼마 되냐? 6 되는 거 보여? 근데 조건 따져봐야 돼. 짝수 홀수라고 했으니까 a에 뭐부터 넣어야 돼요? 1, b도 1, c도 1 모두 다 1씩 넣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야? 아까 했었던 엄마 심부름 유형으로 귀결이 된단 말이야. 굳이 두 단계 갈 거 한 방에 가면 더 좋잖아. 라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거지. 깜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큰일은 나진 않습니다. 똑같이 심부름 하고 나면 내가 재량껏 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네. 똑같이 10가지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유형이 바로 홀수, 짝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복조합은 개수가 모두 같을 때만 사용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다 라는 것을 3h 이거 음화전을 쳤을 때 3h10이라고 읽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3h10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10개를 뽑는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쳐봐. 이거를 방금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몇 종류 중에서 몇 개 뽑습니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상하단 말이야. 뭐야? X는 뽑아서 3배 해주고 YZ 이상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개수가 모두 1로 동일하지 않을 때는 한 방에 중복조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얘를 어떻게 잘 변형해 나가면서 모두의 개수가 1이 되게끔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책에 있는 예시로 한번 그대로 가볼게. 책에 있는 예시는 이렇게 돼 있어. x 더하기 3y 더하기 3z가 얼마나 돼 있는 거냐면 32이고요. 자연수의 x, y, z가 자연수 조심하자.
오케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그냥 흔하게 할 수 있는 풀이. 아이씨, 야, XYZ 중에 누구 때문에 지금 개수가 안 맞네? X 때문에 안 맞네. 게다가 좀 생각만 잘해보면, 이 새끼들은 어차피 뭐의 배수가 될 거라? 3의 배수가 될 거라. X가 자연수래. 0은 아니고, 1 같은 거 되냐? 안 되겠다. 어차피 얘네가 니까. 아, 그럼 되는 것부터 상상해보면, X가 뭐일 수 있을까? 뭐, 2일 때부터 보자. Y 더하기 Z가 얼만가요? 암산. 지랄. 10 이렇게 나오겠지. 근디 얘네 자연수야. 자연수라는 건 뭐 이상이란 뜻이니? 1 이상이란 뜻이 엄마가 심으로 하나씩은 사오래. 드디어 개수가 1로 맞춰졌기 때문에 일단 엄마 심부름 해주면 나 2개 중에 니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없겠지. 맞냐? 자, 그 다음 2H8은 몇이 몇이야? 98. 이거 몇 개야? 9개가 되겠지. 자, 이것도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복조합이라는 건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요, 요거 예를 들어 봐봐. A, B, C, D, E, F의 합이 7이래. 그냥 이거 다 조건 넣다 치고. 그러면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뭐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지랄 노가다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공식으로 빨리 구하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봐봐. 야, 2H8이라는 게 다시 한번 뭐야? 이거의 근해 개수지. 그럼 자연수야. 뭐 콤마 뭐부터? 1,9부터 거꾸로 뭐 콤마 뭐까지? 9,1이니까 당연히 9개일 거 아니야. 이해돼? 결국 중복조합이라는 건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냥 직접 구하기 힘든, 솔직히 2개니까 암산했지. 3개면 안 되니까 그럴 때 공식 쓰는 거지. 2개일 땐 당연히 1,9부터 9,1이라는 순서의 개수네 하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 뭐 대단한 공식이 아닌겨. 결국 순서상을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공식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X가 2 다음에 뭐 되냐 또? 5 되나? 그러면 Y 플러스 Z는 뭐로 줄어드냐? 아, 이 성장 좀 따라와요. 5, 학고 3띵. 9 될 거고. 똑같이 자연수 한 개씩은 4, 5래. 알았어, 엄마 사갈게. 2H 7. 그러면 몇이 몇? 87. 은 얼마? 8. 아, 사실 1,8부터 8,1까지였네. 자, 좀 규칙이 느껴지겠다. 쭉쭉쭉 가면 나중에 Y 플러스 Z가 1일 수도 있겠지. 근데 둘 다 자연수면 1이 되나? 뭐까지 될까? 2인 것까지 되겠지. 그러면 이건 X가 마지막에 얼마일 때까지인 거야? 찾아볼 수 있겠니 혹시? 그렇지. Y 플러스 Z가 2라는 건 6 넘어가면 이 새끼가 26일 때 이게 맨 마지막일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야. 그러면 심부름하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몇 H 몇이야? 2 종류가 있는데 씨발 엄마가 다 사오라니까 내가 못 사.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가능해. 0도. 똑같이 해볼게. 몇 C 몇일까요? 1, C, 0이니까 얼마? 1. 당연해. 1,1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복잡은 이런 데 0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를 다 더해볼 테니까 야, 1부터 9까지 합 정도는 상식으로 알자. 얼마니 중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봤어. 졸고 있는 개새끼야. 45개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근데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 잠깐만. 얘네 둘이 어차피 3의 배수였어야 되니까 X가 1, 2, 3, 4, 5가 다 안 되고 이런 친구들만 됐었는데 혹시 이런 친구들 규칙성이 좀 보이니? (3의 배수) 야, 앞으로 확통 때 뭔가의 배수라는 워딩과 뭐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거의 짝짝꿍으로 같이 와야 돼. 3의 배수라는 주제가 있어서 이 새끼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이구나. 2인 친구들이구나. 왜냐면 32, 이만큼 삐져나와 있잖아. 그걸 얘가 담당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거를 좀 눈치챈 사람은 좀 똑똑하게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게 기초적인 풀이고 수능 가까워서 잘해지면 이렇게 풀어야 돼. 보니까 저 꼬라지를 보니까 X는
대충 2K, 아이고 2K란다. 3K 플러스 2 꼴이어야 되겠구만. 맞죠? 자, 그렇게 해보면, 자, 암산한 깎게 대입해봐이. 그리고 약분한다. K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요? 10이죠. 32인데 3띵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H 쓰려면 반드시 이것만 쓰지 말고 먼저 뭘 확인해야 돼? 꼭 음화정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천천히 봐. K에다가 내가 0 넣어도 괜찮니? K는 괜찮네. 근데 YZ는 뭐 이상이랬지? 자연순위가 1 이상이었지. 아, 엄마 심을 아직 안 남았네. Y랑 Z 하나씩 담아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몇 종류니? 아, 몇 개니? 8개겠지. 자, 몇 시 몇일까요? 10, 18은 10 컨비네이션 2니까 똑같이 10 곱하기 9의 반띵 45 똑같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당연히 처음 하실 때니까 S1처럼 푸셔도 돼요. 아무튼 본질은 뭐냐면 개수가 다르면 중복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개수가 튀는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 먼저 처리하자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런 거는 어때? 뭐 누구 하나 처리한다고 해서 이뻐질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중복조합엔 안 나와. 오히려 고1 때 나왔어. 고1 때 그냥 직접 노가다로 구하기 뭐 이런 거 나왔지. 확통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나 처리하면 나머지 이쁘게끔 정도까지만 줍니다. 오케이.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까지 하면 기본적인 네 가지는 다 끝나. 어렵지 않아. 마지막은 뭐냐면 부정부등식입니다. 자, 부정부등식이란 어떤 상황이냐? 부정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바뀐 것 뿐이야. 예시부터 먼저 살펴볼게. 이런 상황이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 이하. 단 음화정은 지켜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바로 풀어볼게. 야, 5 이하라는 건 뭐거나 뭐인 거야. 0 아니면 1 아니면 2, 3, 4, 5인 걸 거 아니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빵는 1는 2는 3는 4는 5. 다 써볼게. 어차피 음화정의가 바로 지르면 되거든. 몇 H 몇? 3H0. 3H1. 얘는 3H, 3H3, 3H4, 3H5야. 자, 컨비네이션으로 바꿀 때 물어볼 거니까 집중해라. 졸지 말고. 존 새끼한테 물어봐야지. 자, 첫 번째. 준구나 3H형은 몇 시 몇? 2C형는 얼마? 뒤에 0이면 무조건 1이야. 자,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볼게요. 경란이 3H1. 3C 얼만디? 3. 자, 그 다음에 윤서 4C 얼만디? 6. 그 다음 은서 5C3 얼만데? 10. 자, 채연이 3H4 6C로 바꾸면 암산 될 듯. 15. 종현이 3H5 7C5 얼만데? 냐? 큰일 났다. 7C2니까 21입니다. 자, 한번 다 더 해볼게. 136까지가 10, 20, 35, 35니까 일단 답이 56인 건 알았어요. 오케이?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노가다 해야 되면 내가 따로 안 가르쳤겠지. 자, 이제 이걸 이런 상황에 빗대어 볼게. 내가 저 밑에 뭐 호떡집에서 호떡 5개를 사갖고 왔어. 호떡은 똑같은 거야. 구분이 안 가겠지. 근데 학생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사온 5개가 먹어 하고 나눠주는데 뭐 3개 먹고 1개 먹고 1개 먹고 아니면 이 새끼가 5개 다 처먹고 안 먹고 처럼 5개가 다 뿌려진 상황이지. 근데 5 이하라는 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내가 기껏 5개 사왔는데 저희 밥 먹고 왔는데요 이지랄 해가지고 별로 안 먹겠대. 그래서 그냥 1개, 2개만 먹을 수도 있고 다 배가 부르되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고 저만 배고파야 해가지고 1개, 빵개일 수도 있고 2개, 빵개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겠지. 상황 다른 거 이해됐어?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5 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4개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봐봐. 내가 5개 사왔어. 애들이 4개 처먹었어. 그럼 남은 1개를 어떻게 하겠니? 내가 먹겠지.
애들이 배가 엄청 부르대. 그래서 그냥 한 개, 빵 개 거의 안 먹었어. 4개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다 안 먹겠대. 빵 개 처먹어서 그럼 내가 5개 처먹어야지. 어떡하겠냐. 그렇다면 이 교실에 나까지 포함하면 호떡 소비량은 무조건 몇 개가 돼? 5개가 되지. 이해돼? 너네가 4개 먹으면 내가 1개가 자연스럽게 먹는 거고 너희가 2개 먹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먹는 거지. 즉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제4의 인물을 등장시켜주면 는 5 만들 수 있지. 상황 이해돼? 그래서 얘는 내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쓰레기통이라고 부를 겁니다. 니네가 안 먹고 남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총 5개 소비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음화정인지 봅시다. 야, D가 0일 수 있나요? 네, 얘네가 5개 다 처먹으면 되니까. 모두 다 음화정이네. 그러면 이거 한 방에 몇 H 몇이네? 4H5네. 몇이 몇? 8C5. 8C3으로 바꾸면 계산 편할 듯 얼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4가지가 중복조합의 부정방정식에서 음화정 조건을 비트는 대표적인 방법이야. 요거 말고 하나 더 어려운 거 있는데 그건 오늘 할지 그냥 다음 시간 또는 방학으로 학기 중으로 미룰지 좀 너네 하는 거 봐서 좀 고민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기본. 자,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총 5가지예요. 첫 번째로 부정방정식 중복조합이 NHR이라는 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그 이유 공 4개에다가 칸막이 합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의 해랑 일치한다는 걸 이해한 후에 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4가지의 유형. 이렇게를 알면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운 건 뭐냐면 문제에서요. 이렇게 이거의 값을 구하시라고 말을 안 줘. 그냥 문장으로 뭐 A랑 B랑 C랑 해가지고 총 5개 이하를 고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주는 것을 독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쉬는 시간 후에 저 뒤에 1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쉬는 시간 가질 건데 한 번이라도 눈팅 좀 하시고 쉬시기 바랍니다.